언론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더 헷갈리는 한국 정치. 자유우파 유튜버 작심3일이 정규제는 1시간, 작심3일 10분으로 하루의 주요 뉴스를 말끔하게 청소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우파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전합니다. 이낙연, 홍준표, 이재명 세 사람의 구글 트렌드 비교입니다. 12개월 동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카테고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누가 더 많이 검색되는가? 금융, 도서문학, 미용, 부동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스포츠, 애완동물. 그래서 뉴스로 검색합니다. 자, 붉은색 부분이 홍준표입니다. 간단합니다. 1년 동안에는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30일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로 뉴스에서 유튜브 뉴스에서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웹 검색으로 해봤습니다. 웹 검색에서도 홍준표가 당연히 20일, 이재명 10일, 이낙연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30일, 자 지난 7일로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8대 7. 물론 네이버 검색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상승세로 구글 트렌드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아직도 최근 자료를 통해서도 심지어 지난 4일간으로 검색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검색해도 지난 4시간이군요. 예, 지난 7일입니다. 지난 7일만 비교해도 홍준표의 우세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검색은 지난 7일 동안 뉴스 검색에서 웹 검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검색을 하면 유튜브 검색에서도 확연하게 심지어 이낙연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확실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에다 윤석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7일 동안 윤석열이 25, 17, 이재명 8,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이 검색어로 윤석열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웹 검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홍준표와 윤석열이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이번 변화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빅데이터 분석이 오히려 여론조사보다 투표 결과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작심3일이 구글 트렌드로 여러분을 안내했습니다. 작심3일 비디오일기, 작심3일 비디오일기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작심3일 비디오일기, 오늘은 김광일의 입에 잠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문정권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것을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경제수장이 세입자 뒷동근에 설레 만드나 홍남기 비판 청원, 홍남기 비판 청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난리 났습니다. 작심3일 비디오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미루고 계시는 분 지금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사태, 추미애 아들 사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 등등을 거치면서 문정권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작심3일 비디오일기는 여러분들과 홈페이지에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 하루의 뉴스를 10분 만에 확, 정규제는 1시간, 작심3일은 10분에 끝내드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선일보에서 경제수장이 세입자 뒷돈거래 설레 만드나 홍남기 세입자 뒷돈거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자, 작심3일 비디오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MB가 동부구치소 수감됐습니다. 나는 가두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친이계 인사들과 고령의 이 전 대통령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변호인을 통해 나를 가둘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덜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입장문도 짤막하고 간결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권성동, 장재원 의원, 정병국, 김영우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고문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데 이어서 김기현 의원도 사실 죽을 때까지 징역을 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전 대통령 재수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별도 논평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이계조차도 이 전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위로할 뿐 집단 대응은 꺼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주요 언론 3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재수감, 큰 제목으로 나오는
어떠한 기사도 볼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트럼프 이야기, 빅3 던 윤석열 검술렁인다가 있지만 우편 투표, 트럼프, 미국 소식 뭐 이런 소식들이고, 아예 큰 제목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사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작은 기사에서 찾아봐도 제 눈으로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다음은 동아일보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수감 자체를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동아일보 보고 계십니다. 제가 놓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아래 부분에 이명박 날 구속해도 진실은 못 가도 이런 정도로 아랫부분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사실을 이렇게 언론도 다루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한수에서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나정나 공통점. 이들의 고도는 나정나요. 뭐냐? 신의 한수에서는 추미애 아들 수사검사 양심선언을 제목으로 뽑았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추적추 조국조 만평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17시간 동안 경합주 5곳을 유세했습니다. 오전 8시에 백악관을 나와서 1시에 플로리다, 이날 하루 그가 미시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이동한 거리는 모두 3,800km,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까지 직선거리로 3,700km보다 더 멀다고 했습니다. 영상 2도의 미시간에서 영상 26도의 플로리다까지 하루에 남부 북부를 오가면서 사계절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하루 5개 주 유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새로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미국 경합주 플로리다서 투표용지 절도, 범인은 누구 편일까? 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핵심 경합지인 플로리다 우편 투표용지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편 투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이들의 범행은 순찰 중인 경찰에 발각되었는데, 담당 판사는 범행 동기와 피해 물품의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범행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크게 걱정스럽다. 앞은 플로리다에서 집배원이 투표용지를 절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에서 다루는 미국 선거. 동아일보에서는 제목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오늘이 미국 우선주의 운명도 갈린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 선거 기사를 뽑았습니다. 미국 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0년 미국 대선 선거의 막이 오른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구도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가 4년 더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YTN에서는 미국 대선 D1 선거 뒤 폭력 사태 확산 우려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력 사태가 전하고 있습니다.